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올렸던 미스터트롯 영상에 달아주신 여러가지 댓글들, 그 중에서 제 비서가 뽑아준 댓글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하기에는 양이 일단 너무 많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일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고롭지 않게끔 좋은 댓글들,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댓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댓글들이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댓글은 나도 엄마라는 분께서 여보 대답하고 싶어졌는데 점점 여보 소리가 영웅이가 부르니 질리지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 레치타티보 강의를 했었죠.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밑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댓글에 레치타티보 강의 올려놓을게요. 이제 거기서 딱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따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여보. 근데 아무래도 이 노래가 좀 슬픈 노래잖아요.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그 곡을 뭐 비하하거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레치타티보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뭐야 이런 포인트가 있었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보송을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요도 되게 많이 달리고 모닝콜로 삼고 싶다라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큰 자리에 가서 강연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한 24살, 3, 4살 이때부터도 외부 강의를 뭐 공단, 협회 이런 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강연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애 님께서 다이아제이님 영상 3번째 보았는데 빠져드네요. 말하는 영상은 절대로 길게 보지 못하는데 어찌도 이렇게 평을 속 시원히 잘하시는지 박수를 보냅니다. 머지않아 음악평론가로 방송계통에 입문하지 않으실까 예상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유튜브라는 것도 하나의 방송 매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음악평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길은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이제 공중파에 나가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뭐 나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저도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는 영상 절대로 길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쵸, 말하는 영상 참 길게 보기 힘든 거 알아요. 예전 영상들 찾아보시면 같이 연습하는 것도 있고 이리저리 막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또 더 재밌게 저에 대한 뭐 모습이라든지 유익한 정보라든지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이런 말씀 또 하시는 분 있네요. 역시 김호중은 외모가 좀 점점, 그냥 이런 댓글 보면 그냥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무슨 뭐 외모를 논합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김호중 씨는 절대 못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살 빼면 이게 윤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아요? 밑에 막 인물이 어때서 뭐 남자 인물 이 정도면 준수하죠. 성형 미남보다 훨씬 낫구만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뭐 그거는 미스터 코리아에서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쵸. 예, 노래 잘하는 데 있어서 노래하는 품새가 전혀 못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튼 얼굴도 못생긴 얼굴 절대 아니에요. 그 선도 되게 이쁜 얼굴이고, 그래서 저도 이거에는 공감 못하겠어요. 김호중 씨 외모가 좀 하기에는 김호중 씨는 괜찮은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미남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되게 원빈, 장동건 이런 분들이 잘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 저는 별로 이렇게 잘생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율도 좋고 그건 맞는데, 저는 그런 얼굴보다는 요즘에 얘기하는 미남들이 좀 뭐 정혜인 씨나 또 누가 있죠? 뭐 남자 연예인들 얼굴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신서희 님께서 설명을 요렇게럼 귀에 촥촥 찹쌀떡처럼 달라붙게 잘 해주셔서 감상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오빠가 돌반지 뭐 안 줘가지고 삐졌어 이런 말을 저는 돌 전에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되게 언어 쪽으로 빨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어 쪽이 좀 발달이 빨리 되다 보니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다른 능력들보다는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이미숙님께서 역시 독일 유학파 실력 있으시네요. 정당한 평가하시는 분임을 예전부터 알았지만 구독을 이미 하신 분인가 봐요. 심사자들이 하도 노래 못하는 걸로 몰아붙여서 시청자도 심사위원들 말만 믿고 노래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김호중 씨 얘기네요. 제가 봐도 노래 무지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심사석에서 부정적 실력처럼 주눅들지 말라고 해서 속을 뻔했어요. 어쨌든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보는 눈도 틀린 게 아니라서 그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참 지금 이게 말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과연 그 무대에서 최하점을 받을 정도였는가 이런 얘기인데 저도 뭐 비슷한 점수대가 나오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하 점수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실수가 있었다 말씀을 다른 쪽으로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라는 그것이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에서 터져 나온 거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실수라는 단어로 박아버리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 김호중 씨가 되게 저도 주눅드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서 너무 또 자기를 막 이렇게 채찍질 할까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다른 면을 보면서 평가를 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그 당시의 평가나 그 당시의 관중들의 그런 반응 때문에 스스로 또 더 짓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항상 불렀던 것보다 더 못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임영웅 씨도 노래를 많이 이것저것 들어봤고 이찬원 씨도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보고 다른 분들도 노래하시는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김호중 씨 노래도 듣다가 천상제에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막 부른 게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불렀던데 그걸 보니까 저는 그런 때보다 사실은 이번 경연 때 보여줬던 그 텐션이나 그런 발성 표현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선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기가 계속 많은 게 오디션이기 때문에 그걸 실수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수로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도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편집이 안 됐다면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나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적인 부분은 뭐 무시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김호중 씨가 너무 억압되거나 그때 그 불렀던 방식에 대해서 내가 틀린 거구나, 내가 그날 너무 못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만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또 힘들고 긴장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표현되고 절절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려 좀 높게 평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훨씬 더 절절하게 표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실수라고만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한 얘기랑 거의 뭐 겹치는데 조성윤 씨께서 마스터만 편파적이라며 관객 점수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호중 씨도 잘했지만 본인도 알고 의기소침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보다 못 불렀다라는 느낌을 자기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눈빛에 의해서 그 노래하는 사람은 그날에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과 자기를 아무도 모른다거나 자기를 막 약간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서 노래하는 거는 좀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분이 의기소침했다라는 거는 뭐 예상컨대 뭐 그날 관중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김호중 씨가 노래를 하는 동안에 시선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정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였을 텐데 그런 데서부터 이미 좀 마음에 좀 뭔가 의식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마스터들도 막 표정을 짓고 막 이렇게 소란스러우니까 그거에서도 좀 자기도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그 거리가 얼마만큼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이 잘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예상을 해보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노래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노래만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즐기며 살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중들의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것만 진짜 독보적으로 그냥 무조건 자기 색깔대로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중이랑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아무래도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대중들의 또 그런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중들이랑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대중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에 되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마인드죠. 받아들이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고치려고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예술가로서 또 중요하고 필요한 자질이 비판을 받는다거나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수정하다 보면은 어느 누구의 입맛에 맞추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면 또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말에 맞추려고 하다가 또 내 노래가 변질되고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색깔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 그러니까 김호중 씨를 그 이슈를 다룬 영상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까지 좀 스스로 과소평가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할 때는 본인의 매력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소신 있는 음악을 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는 거죠. 워낙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의기소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전화위복을 그냥 하는 쪽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데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겪어봤으니까 알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면 정말 이상한 댓글들 많이 받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오죽하면 자체적으로 그거를 한다고 했다니까요. 댓글 보지 마시라고 저희들이 다 그걸 하겠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다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다 관리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 꼬집어내는 어느 때는 되게 악의적으로 지능적으로 막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막 다른 데까지 막 이상하게 외설을 달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면은 진짜 이런 일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 입장으로서 뛰어넘어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데 앞으로 김호중 씨가 또 똑똑하게 이런 역할을 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확 이렇게 평가가 떨어지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술가로서 필요한 덕목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피카소가 골방에서 막 그림을 막 미친 듯이 그려냈듯이 노래하는 사람과 사람 앞에 서는 직업들은 어느 정도 자기 소신, 뚝심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모든 예술가들이 이런 부분은 참 스스로 극복도 하고 소신을 갖추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댓글 되게 재밌네요. 우화정님이 김소중 최고. 김호중 씨가 어디 가고 김소중 씨가 나타났네요. 김소중, 소중, 네, 뭐 오탄지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김소중 최고라고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남숙님께서 임영웅 씨 평은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고마움 절반 그리고 자기 자랑에 대한 얘기 절반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답글을 달았죠. 자기소개입니다 라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들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앞부분에 줄줄줄 했는데 그걸 또 자기 자랑이라고 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싫었던 말이 나는 있는 얘기 한다고 하는데 왜 이걸 자랑이라고 말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왜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저는 뭐 잘한 걸 잘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난 못하는 걸 정말 못한다라고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렌지 트리라는 분께서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많은 만큼 영상이 화제가 되지만 그만큼 악플도 많을 것 같아요. 악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영웅 오빠 칭찬도 감사해요. 라고 달아주셨네요. 인성이 보이는 댓글이었습니다. 그쵸.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많은 만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 다양한 댓글들이 달리는데